네. 예. SPO일셀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그렇죠. SPO일셀. 자, 오늘 한 3% 가까이 올라서 네. 지금 4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7월 20일 예. 20일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잠깐 좀 공시를 볼게요. 이 회사가 공정 공시를 제출했죠. 예. 네, 그때 이제 뭐였냐면, 자, 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죄송합니다. 영업이익률이 216% 예. 상승하는 기염을 사실 토했죠. 예.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반기 검토 보고서가 미제출된 상태이지만 이 잠정적 공시는 이 가결산 기준인데 216%는 크게 뭐 변함은 없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게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모멘텀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국의 그 그린 뉴딜에 또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수소 관련 정책 수혜주입니다, 또. 예. 근데 이제 실적이 반기에 영업이익률만 210%가 더 넘었다. 그럼 이제 3분기, 4분기에 어떤 확정 매출, 그리고 8월 14일인 반기 검토 보고서의 제출일까지의 어떤 그 시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예, 한번 예. 언급을 해드렸고, 저희가 한번 분석해 드린 이후에 약간의 조정기는 있었지만 오늘 분석 당일의 어떤 시가보다는 높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님 보시기에는 좀 어떨까요? 지금 SPO일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형 또 뉴딜, 그린 그렇죠. 뉴딜과 관계도 또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시대에 맞는 종목이고 또 그러니까 신승이 맞는 종목이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글쎄요,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장기적인 하락에 대한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종목이라는 거. 그렇다면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좀 펼쳐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장점이어서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법인이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S에너지가 최대 주주거든요. 그렇죠. 이 법인이 사실 물량이 나올 가능성, 특히 S에너지가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분이 46% 이상 돼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시장에서 이 바람이 불면 굉장히 큰 시세적 바람을 탈 수도 있는 종목이다. 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그게 해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S에너지 자체도 그린 뉴딜의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집중된 어떤 포지션, 즉 제약 바이오에 너무 집중된 어떤 포지셔닝이 조금 이제 분산되는 시점을 통해서 이게 좀 관심을 좀 가질 때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 수소 관련된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216% 향상된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2분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를 좀 두시고 3분기 내지는 4분기에 실적 반영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 것인가 또는 정책 수혜주에 여기서 이제 가져가는 파이는 얼마만큼 될 것인지 그런 관전 포인트에서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성에 맞는 종목이고 또한 그린 뉴딜의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수소차 시장은 점점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히 조정 시 매수 전략이 맞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크지 않은, 그러니까 기간 조정도 길어지면 사실 지루해지고 가격 조정도 폭이 깊으면 사실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가격 조정의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 역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전략이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방송 시청하실 때 사셨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었고요. 그죠? 지금은 이제 또 기다리는 전략이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PSK입니다. 잘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제 3만 넘어섰어요, 그죠? 저희가 사실 심층적으로 분석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사실은 교환사채, 자기 주식 처분권을 담보로 해서 교환사채 150억 발행을 했고 이후에
이 R&D 투자 예.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부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운영 자금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EB 즉 교환 사채 방식도 굉장히 주식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하는 방식이라서 그렇죠. 예, 그 관점에서 해석을 충분히 잘 해드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환 사채에 대해서 짧게 좀 다시 한번 모르시는 네네. 분들이 아직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장법인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이제 유상증자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채인데 사채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전환사채, 하나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 하나는 교환사채, 즉 EB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CB, BW, EB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EB 즉 교환사채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발행 방법이 흔치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장법인이 갖고 있는 자사주나 자기 주식이나 상장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 회사의 상장법인 주식을 담보로 교환의 형태로 발행되는 이 사채이기 때문에 이게 자사주가 좀 많은 회사 또는 상장법인이 타 상장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많이 이제 발행되는 수법인데, 이 PSK는 자기 주식이 시가 대비를 한 150억 정도 규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걸 교환해주는 목적으로 발행된 교환사채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고,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사가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150억 정도 되는 가치의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장내 처분할 경우에 예.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일시적으로는 이 회사의 악재다. 왜냐면은 주가의 어떤 수급보다는 어떤 그 매도 우위가 이제 점쳐지기 때문에 주가 희석이 불가피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회사가 원하는 금액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50억이 필요한데 150억을 보장받는다는 전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장내 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블럭의 어떤 형식이나 블럭딜 매매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교환사채 방식일 텐데, 회사의 선택은 뭐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어떤 주가의 희석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발행되는 교환사채의 형태. 그리고 이 150억은 R&D에 집중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급한 거는 이 자금의 용도 150억 원이 R&D에 투자가 되면서 이게 이제 2분기 이후에 이제 3분기, 4분기 내년까지의 어떤 실적 흐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전 포인트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언급드렸고, PSK는 우리 앵커님 보시기에는 뭐 어떨까요, 이제? 그렇죠. 뭐 전기차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지금 이것도 SP홀셀 마찬가지로 신생에도 맞는 종목이고. 네네. 그다음에 PSK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공시에서 너무 잘 읊어주셨는데,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그것을 R&D 투자에 전량 이렇게 쏟아붓겠다. 그만큼 회사가 자신감이 있고 이쪽 분야에서 확실히 집중해서 투자해서 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사는 결국은 우리 변영인 대표님이 늘 하신 얘기겠죠. 수익이 나야 살아남습니다. 그죠? 그 수익에 또 집중하는 전략, 선택과 집중해서 지금 집중하는 전략 쪽으로 잘 가고 있다. 이것은 회사의 성장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따라붙는 뇌동매매 전략은 저는 옳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은 살짝 조정이 다시 들어오는 시점, 즉 3만 원대가 가격적인 저항대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 지금 요 3만 원대를 살짝 뚫기는 했습니다만 가격적인 저항대가 자리 잡는다면 다시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 있으니 그 부분, 즉 29,000원 아래까지는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뇌동매매는 결코 좋지는 않아요, 결국. 그러니까 29,000원대 안 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29,000원 아래쪽으로 떨어져 주면 그때 분할로 재매수하는 전략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기존에 그러면 방송을 보고 사셨던 분은 계속 들고 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게 29,000원 안 주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고 가시면서 손절가를 계속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익절가를 만들어 놓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PSK의 키가 어느 정도 될지는 우리도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변영인 대표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시아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법인 약간 이런 그죠? 말투가
엄명수 씨 말투잖아요. 뜬금없는 며느리도 모르고 시아버지도 모르고 뭐 이런. 그죠? 예.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받쳐주질 않네요. 예. PSK가 예. 연기금이 국민연금에서 지분취득 공시를 했죠. 예. 7월 3일에 연기금이 관심을 갖는 코스닥 상장 주식에 대한 의미가 좀 크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실적의 어떤 우상향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네. PSK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ST팜입니다. 뭐 이건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네. 예. 뭐 지금 이제 6만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6만 최근에도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만 6만 원 벌써 이건 뭐 안착의 개념을 봐야 될 것 같고. 편안합니다, 그렇죠? 예, 편안합니다, 진짜. 뭐 앵커님께서 부연해 주시죠. 예. 예. 뭐 두 가지 모멘텀이었어요. 네. 하나는 뭐 일단은 스위스의 뭐 엘사 로슈하고 지금 뭐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엔사하고도 또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엔사가 이제 노바티스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거. 임상 3상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들. 우리가 흔히 지금 이렇게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간다.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뭐 세계 선진국들의 문제죠, 사실. 초고령 사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제약바이오의 임상들입니다. 이 임상들에서 그것도 임상 3상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은 그만큼 다국적 제약사가 침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네네. 그걸 우리 또 변영인 대표님이 칼같이 잡아냈어요. 스위스의 엔사, 그렇죠. 엘사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네. 개인적으로는 엔사가 되길 바란다. 그렇죠. 노바티스가 되길 바라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은 어찌됐든 로슈입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변영인 대표님이 강하게 얘기했어요. 10만 원 본다. 그죠? 네. 예. 저는 9만 9천 원 본다 그랬고. 그렇습니다. 뭐 그거나 돌진겠지입니다만 일단은 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잘 올라오고 있어서 예. 한번 자신감을 잘 표현했다 싶기도 하고. 그렇죠. 짚어줄 포인트의 시점인데 예. 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과연 조정 시 매수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조금 더 관망해야 되느냐, 이 관점인데 앵커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이건 조정이 쉽게 들어올 것 같지를 않아요. 6만 원도 사실 땡큐였어요, 사실. 네네. 네. 6만 원 땡큐였는데 시장에 급격하게 조정이 들어오면 뭐 같이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이게 과연 그렇게 빠지면 지금은 매수 대기자만 잔뜩 몰려있지. 매도만 걸지 밑으로 매도를 까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안 좋으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하면서 팔면 그 밑으로 매도를 까거든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흔히 매도 깐다라고 얘기하는 밑으로 줄 까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 물량이 한 번도 보이질 않아요. 이건 뭐냐면 이 가격 주면 팔고 안 그러면 나 끝까지 들고 갈란다. 이 물량들만 잔뜩 위에 보이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조정 주면 사고 싶은데라는 매수 대기 잔량들만 잔뜩 보이는 상황. 그럼 이건 뭐 조정이 크지 않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예. 조정의 깊이도 깊지 않다고 봐야 되고. 뭐 가격 조정은 일부 나올 수 있겠으나, 그죠? 크지 않다고 봐야 되죠. 기간 조정은 아예 없다고 봐야 되고. 왜냐면 이미 날 세웠어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기관들도 생겼고 다 생겼어요. 수급 주체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기간 조정이 길어지겠냐고요. 기간 조정이 길 수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관점에서도 사실 뭐 이 종목이 지금 이 가격이 비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3분기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3분기, 4분기에 이어진 실적이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왜냐하면 반기까지는 이 매출 총손실이 일단 영업 그 손실의 갭을 좀 줄이는 형태의 공정공시가 나왔습니다. 예. 반기 실적은 일단 이익 전환은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3분기, 4분기거든요. 왜냐하면 올리고핵산 치료제의 임상약물의 필수품인 게 원료 의약품인 거죠. 예. 그 매출이 3분기에는 좀 더 집중될 것이다.
예. 왜냐하면 로슈에 우리가 이제 1년간 납품을 하는 계약이고 예. 현재 노바티스와에도 이 공급 계약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언론의 보도 자료도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그 우리가 코로나19 치료제의 성분인 람데시비르에 들어간다. 예. 이 원료 의약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예. 이런 한간의 소문들 사실 무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글로벌 제약사와 드러난 내용들은 없다. 단순하게 이 기대감이 조금은 이제 반영된 것 같은데 사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올리고핵산 치료제, 즉 원료의약품 베이스 매출인데 이게 정확하게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조금 더 현재보다는 나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예. 뭐 저도 사실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아직 봐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뭐 괜찮을까요? 조정이 들어올까요 이게? 조정 뭐 소폭의 뭐 장중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뭐 내지는 뭐 그래봤자 소폭의 장중 조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절대 조정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조정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끝까지 간다. 예, 끝까지 간다. 네. 근데 뭐 7만 원대 저항대 한 번은 맞겠죠. 네. 근데 그 저항대에서 과연 그 저항의 폭조차도 깊겠느냐, 깊을 수 있겠느냐. 아니 이 시기에 특히 임상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이게 조정의 깊이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여기 내외 경제 출연하기 전부터 이제 변 대표님하고 나눴던 종목 중에 하나가 DRGM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딱 코로나 시대에 맞는 종목이었죠. 그게 이동식 엑스레이 얘기 드린 바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한 6,000원 가격대였고 이게 조정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바로 얼마까지 갔느냐면 최근에 24,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조정이 안 보여요. 조정의 폭도 깊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실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물량 나올 만한 게 사실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뭐 이게 전환한 물량이라도 있다든가. 그렇습니다. 예. 서서히 알려졌던 종목이 부각을 사실 집중을 받던 이 시기도 몇 주가 채 되지 않죠. 예. 사실 저희가 처음 분석했을 당시에까지만 해도 이렇게 집중받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뭐 사실 ST팜 그렇죠. 저도 그 이걸 좀 공부해서 남 무거운 게 좋아 코너에서 다룰 때만 해도 맞습니다. 확신은 들었지만 사실 이 회사가 그렇게 알려진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기관들 일부가 좀 알고 있었던 회사였고.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확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결국 이제 로슈사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의 소문은 노바티스하고도 거의 계약이 확실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조정의 폭이 절대 깊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오늘은 또 오늘의 새로운 공시 종목들이 있겠죠. 다음 종목은 메디아나입니다. 처음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인데, 메디아나를 제가 이제 출발 주식 시장에서는 한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한 2번 정도 언급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칠레에 지금 이제 산소호흡기, 그리고 심장 대세동기 뭐 이런 것들이 모자란다. 그 관점에서 보면 메디아나가 앞으로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던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공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공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나오는 사실 실적의 공시는요. 반기 보고서가 아닙니다. 예. 즉 가결산 공시죠. 예, 네. 가결산이죠. 그렇다는 거죠. 회사가 예. 가결산인데 공정공시하는 건 좀 자랑할 게 좀 있다. 네. 이런 취지인데. 내가 잘했다. 그렇죠. 내가 자랑할 게 있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죠?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8%, 네. 58% 이제 상승했고 네. 영업이익이 162% 네. 상승했습니다. 예. 반면 당기 수익률은 117%가 증가된 예. 호실적이죠. 대박인데요. 예. 예. 회사는 사실은 이 회사가 그 사상 2분기까지의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언급해드린 것처럼 메디아나는 이 심장 충격기랑 우리가 그 체지방 측정기 예. 그렇죠?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체지방 측정하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도 좀 체지방률이 좀 적은 돼지입니다. 본인이 돼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돼지는 맞죠, 뭐. 예. 우리 그 변예민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세상에는 선뚱 후뚱이 있다. 그렇죠. 예.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뚱뚱한 사람. 그렇죠. 예. 본인이 후뚱이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후뚱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후뚱 중에서도 깨끗한, 그죠? 네. 오늘 디스가 너무 좀 깊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예. 예, 서두가 길었죠. 예, 메디아나 사상 초유의 2분기 실적을 이제 기록하면서 잠정적인 공정 공시 냈는데 이 회사가 사실 주력 매출이 체지방 측정기예요. 예.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까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예.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예. 주력 제품은 갑자기 이 수요가 확 줄어요. 거의 뭐 매출이 전무후무하다시피 이제 업계에 많이 줄었죠. 근데 이 심장 충격기 예. 이 매출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예. 이 건으로 인해서 엄청 바빠졌나 이게 사실은 이 코로나19 수요에 따른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광역학 의료센터나 우리가 이제 뭐 지방 같은 데 보면은 코로나 선별 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단순히 검사의 어떤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어떤 응급 용품들을 다 구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은 그 아파트 단지 안에도 예. 그 심장 충격기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뭐 어떤 관리소에서 위급사항 때 가면 뭐 심장 충격기를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잘 비치가 돼 있고 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계인데 이 매출이 국내와 해외 수주 이 부분에 먼저 집중적인 어떤 실적을 가져왔다. 심장 충격기 써보셨어요? 저는 써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사용하는 걸 본 적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렇죠. 그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200줄 차지 이래갖고 맞습니다. 쭉 한 다음에 이제 그 샷 이래가 탕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의 가슴뼈가 부서집니다. 그 정도로 이 충격이 심한 건데 사실 이제 가정용이나 아파트 비치용 돼 있는 것들은 그 정도의 충격은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으면요, 이 전기 충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심장 제세동기를 하기 전에는 물러서세요. 이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동을 하거든요. 작동을 하는데 진짜 이게 병원에서 쓰는 것들은 이 갈비뼈 다 나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심합니다. 그 사람 몸이 덜썩 들렸다가 주저앉잖아요. 예. 그 영화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그게 확 몸이 들릴 정도로 그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메디아나의 이 부분이 매출이 급증하는 것도 아마 지금 응급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게 코로나가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가 폐렴을 수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폐렴이 뭐가 위험하냐면 갑자기 심정지가 와요. 심정지도 오고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주로 우리 카데타라고 해서 이제 기도 사건을 하거든요. 그렇죠. 기도 사건을 하는데 그 뭐 기흉 이런 그 갑작스러운 질병도 이 기도 사건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 제세동기가 필수인 거예요. 폐렴 쪽하고도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매출이 확 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한 수혜가 명확한 종목이다. 그래서 항상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게 코로나로 수혜를 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느냐. 그렇죠. 코로나로 피해를 봐서 어닝 쇼크가 나왔냐. 이것만 구별하고 딱 봐도 주식이 조금 지금 특히 7월 어닝 시즌에서는 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짚어오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지금 딱 시대에 맞는 종목이고 이 코로나 사태가 더 길어진다고 봤을 때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심각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이런 메디아나 같은 특수한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렇죠. 이런 의료기기 회사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예, 계속 이어가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뭐 아이러니하기에는 뭐 오늘 오히려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오른 것도 없고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지만 예. 이게 주목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주가 관심을 갖는 게 좋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항상 주식이라는 게 어떤 테마, 시세 광풍을 끌고 온 어떤 테마나 주력의 이슈 이런 거에 우리가 열광을 하고 집중을 하는데 주식 투자의 본질 가치를 보면 사실은 실적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실적이 따라와주고 그다음에 많은 이익률이 보장되는 거는 주가의 상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배당이라는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의 뭐 기본은 사실 실적입니다, 사실. 근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모든 어떤 이 투자 환기가 제약 바이오에 좀 더 집중이 된 것 아니냐 이거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8월 14일까지의 어떤 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은 한번 반기 실적에 관련된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 종목에 관심을 좀 더 두는 포지션이 좋겠다. 그렇게 항상 강조드렸는데 메디아나가 거기에 아주 걸맞는 그런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물론 3분기나 4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회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한 모멘텀은 사실 뭐 제품의 뭐 판매 호조죠. 그렇죠. 이 외에는 없는데 사실 어떤 뭐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은 실적이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뭐 관심 많이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는 지금 이제 매수 시점 자체는 차트를 보면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주봉 차트예요. 지금 주봉 차트로 지금 보면 강하게 지지대가 형성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18,000원인데 지금 왜 여기서 자꾸 기간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가격 조정에 대한 폭은 깊지 않은데 기간 조정이 들어오냐면 이 저항대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은 2016년도 15년대의 저항대인데 이 저항대 자체가 많이 희석됐을 거예요. 근데 시각적 저항대는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 25,000원 부근에서 다시 밀려 내려온 이유는 시각적으로 저항대이기 때문에. 시각적 저항대에서 밀려 내려오는데 자, 시각적 지지대는 그럼 어디냐에 대한 부분인데 시각적 지지대는 주봉을 좀 확대해 보면 자, 이렇게 보자고요. 주봉 확대해 보면 딱 답 나와 있어요. 이번 주에 한 번은 18,000원 부근까지는 찍을 것 같아요. 18,100원이나 200원 사이. 거기가 이제 매수 맥점이죠, 사실은.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18,100원에서 200원 사이에 매수 맥점을 주면 매수해 볼만 해요, 진짜. 왜? 뭐 3, 4분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4, 4분기까지 기대가 된다고 보면 전 고점대 영역인 25,000원대 이상은 충분히 넘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자, 조정의 폭은 18,100원 사이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조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초, 길어봤자 다음 주 초. 왜냐하면 주봉상으로 올라오는 자리대가 다음 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차트를 철저히 참고해 보시면 매수 맥점이나 매도 맥점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실적이 떨어져서 장기적인 원치 않는 투자를 할 필요도 없는 종목이고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하실 얘기는 없으시죠? 네, 뭐 저도 뭐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정기전입니다. 자, 서정기전 어떤 모멘텀이 좀 있습니까? 예, 서정기전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회사가 금요일에 좀 안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잠깐 좀 설명을 하자면 회사가 2013년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 한국가스공사에 배전반 입찰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건 전기에 우리 고압이나 저압의 어떤 배전 시설.
그러니까 전기를 컨트롤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전 시설을. 그렇죠. 이 시설 공사에 입찰을 했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공정위에서 이게 제소가 됐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짬짬이죠. 담합. 담합으로 제소가 됐고 2020년 4월에 이 관련된 내용이 공정위에서 이제 조사가 1차적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이제 문제가 좀 됐었다가 잠깐 좀 공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선언이 됐습니다. 악재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앵커님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가 공공기관에 입찰하는 것들은 조달청이나 어떤 관련된 정식 정부 입찰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뭐 공기업이라든가 정부 기관 또는 뭐 준정부 기관 이렇게 이제 입찰이 됐는데 금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 매출액이 61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단된 매출액이 약 341억. 작년 대비 반토막이에요. 이 매출이 지금 날아간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중단 사업은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경쟁 입찰에서 미리 가격 등을 협정하고 낙찰 또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담합했다. 이게 이제 주 사유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은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회사는 불복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의미하고 있지만 아마 이 가처분의 신청은 이 기각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 조치를 번복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앵커님? 우리.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자체가 악재입니다. 악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또 장기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일단 그 매출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럼 새로운 신규 매출을 뚫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정 기전은 사실 코로나로 딱 피해주예요. 코로나를 피해줍니다. 이건 뭐 코로나 수혜주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뭐 지금 단기적인 악재도 발생했지만 코로나 피해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 악재까지 좀 겹쳐 있다. 그러면 뭐 굳이 여기서 더 물려 있거나 그다음에 물려 있거나 혹은 이게 지금 더 들고 갈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일단은 악재를 피해야 되는 들고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이제 강하게 동의를 하는 게 이게 341억 그러니까 즉 반토막이 된 매출이 날아간 것뿐만 아니고 공정위로부터 이게 손배소 청구가 있습니다. 곧 이어질 어떤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과징금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이후의 조치도 뭐 더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과징금의 금액이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당장의 큰 비를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게 뭐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악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후에도 악재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죠. 이 공시 하나만으로 봤을 때도 이후에 추가적인 악재가 지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있는 매출이 더 중단될 가능성도 크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공공기관 자체나 준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중단됐다는 거는 사적인 어떤 그 공사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악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들고 가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죠. 지금 얼마든지 좋은 종목들 많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호재를 띈 종목들도 많은데 메디아나만 봐도 뭐 서정기전보다 앞으로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 있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굳이 이 종목을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종목들이 다 올라오니까 이 종목도 신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신 분들이 보여요. 근데 이 신용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측이 됐던 거예요. 2013년도에 담합 의혹이 있었고 그렇죠. 담합 올 의혹이 4월에 있었죠. 보도자를 통해서 뭐 공정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했다면 공시상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예측을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아쉽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머와 진실의 시장 여기까지입니다.